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공식적인 걸 소개해야겠죠. 네, 전 대표 후보이자 전 정책위 의장, 전 대변인, 현 당원, 이변식 전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당이 들어 물이 가득 덮인 기름진 땅이 나온다길래 불평 살던 왔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구석한 노래밖에 없잖아. 저는 한국 네, 노래 듣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네, 지금 당에서 맡은 직책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전 대표 후보이시자 문화예술위원장, 예술인 소셜유니언 위원장을 맡고 계신 나도원 전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정말 예감이 좋았는데 아니 오늘 화합의 장이라면서 뭐야 이게 지금 사회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가슴이 지금 막 쿵쿵거리고 있네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현 노동당 대표님이십니다. 나영채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약간 노래에서 다 드러나는 것 같네요. 오늘은 그냥 쇼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냥 뭐 진지한 뭐를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은 자리 같습니다. 저희 혹시 저 마이크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할 겸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멱순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는 분위기로. 예, 저는 그냥 토론회 같은 분위기로 알고 왔는데, 이렇게 재밌고 유쾌하게 시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동당 신임 당대표 나경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가 10시까지 하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토크쇼를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가. 근데 사회자가 황종석 동지인 걸 알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인 나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옆에 황종석 동지가 계시고 바로 옆에 대표 계시고 뭐 끝에 나도동지 계시는데요. 이게 굉장한 분들이 다 옆에 앉으셔가지고 뭐 전에도 떨었기 때문에 오늘도 덜 뺄 것 같습니다. 예, 반갑고요. 저 윤현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평당원입니다. 네, 처음부터 사회자 디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토크쇼를 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긴 시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근데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코너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재미가 있으면 계속 없으면 바로 자르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그런 신비로운 사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제 OX 응답이라는 코너인데요. 제가 이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듣고 이게 뭐 나는 이거에 대해서 O라고 생각하고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짠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혹시 저를 나중에 탓하실까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 OX. 혼자만 X를 드셨는데 먼저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안 보인다고 하니까 높으신데. 저는 뭐 아주 어렸을 때 좀 빼고는 뭐 잘생겼다 이런 말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고, 또 누가 봐도 뭐 문화적으로 생기셨고
잘 짜야지 정책처럼 생기셨고. 네. 아, 그럼 몇 살 때까지 잘생긴 줄 아시던가요? 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평수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네, 무슨 말인지 한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나도원 우리 부모님께서는 제일 잘생겼다, 이 중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0살 이후로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살 때까지는 잘생긴 편이었고요. 근데 주변에 비추어서는 상대 평가로 잘생겼다. 네. 잘 건강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직업이 평론가니까 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를 드셨으니까. 네. 나동 동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따로 뭐 토론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희 어릴 때 그 학교에서 그런 거를 조사를 했어요. 가정환경 조사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별 70%가량 다 물어봅니다. 뭐 부동산 얼마 있냐, 동산 얼마 있냐, 뭐 집에 냉장고 있냐, 전화 있냐 이런 거까지 다 물어보거든요. 어릴 때는 그거를 굉장히 아주 있는 사실 그대로 썼어요. 근데 무시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지 않고 거기다가 전부 다 뭐 다 있는 것처럼 돈도 많고 뭐 집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썼거든요. 네. 그 이후에 느낀 게 그냥 있는 것처럼 하고 살자.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썩 잘생겼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럴 때라도 한번 오를 들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 곤조죠, 곤조. 네. 아, 네. 나는 곤조로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우리가 생긴 거 가지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솔직히 상대 후보가 나보다 대표감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OX. 네. 저 거짓말 탐지기 좀 가져와 주세요. 이게 지금 뭐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이 소개를 할 때 이 화합회장이라고 했더니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따로 답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서.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상대 후보가 미웠던 적이 있다. 미웠던 적이 있다. 잠깐만. 아니, 제가 들은 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서점에서 들은 거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네, 솔직히 들어주신 우리 유현식 후보님부터. 네, 그냥 편하게 후보님으로 부를게요. 전 후보님 이게 너무 귀찮네요. 네, 후보님으로 부를게요. 아이고, 뭐, 후보가 아닌데 자꾸 후보를. 좀 믿죠.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굴은 저보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준비들 많이 하셨고, 또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란 게, 두 분 다 이렇게 언변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렇게 뭐 대본이라든가 이런 거 보지 않고, 컨닝 없이 이렇게 말씀들을 잘 하실까. 그건 이제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럴 때마다 저런 머리를 저한테 허용하지 않은 우리 저 위에 있는 주물주한테 좀 불만이 좀 있었고, 저보다 이렇게 잘하시는 두 분이 상당히 미운 그런. 아니,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아니, 이게 무슨, 예, 미웠던 적이 있다는데, 두 분이 너무 잘나서 미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고. 네, 두 분은 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이제 마이크가 1인당 하나씩이니까 하나씩 그냥 잡아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당대표 선거 나갈 때부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찬성과 반대로 뭐 찬성과 반대로 나뉘지 않고 좀 고민해볼 이런 주제를 던지는 선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반대하는 당원들이 격하게 좀 표현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선거를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진보정치 결집을 이번 선거에 단일 쟁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해서, 두 분의 반응은 사실 이제 예상 가능한 것이었는데, 특히 저는 조금 놀랬던 거는 윤현식 후보 당시 후보님께서는 사실 당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제가 계속해서 저는 단일 쟁점으로 진보정치 결집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이 선거를 끌어가고자 했으나,
중심을 잃지 않고 당 중심성 사실 설명하기 매우 곤란한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도 있게 시정 일관 끝까지 가져가는 모습에서 사실 중간중간 좀 놀랐어요. 저는 반대라고 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두 분이 조금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 주장, 설명하기 사실 곤란할 수 있는 주장을 끝까지 진지하고 설득력 있게 좀 제시하려고 했던 것에 굉장히 놀랬고요. 나도원 후보님은 뭐랄까 미웠다기보다는 좀 놀랬어요. 이분의 박력에 대해서 좀 놀랬어요. 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감정 있게 유세도 하시고 질문에 답변도 하셨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맨 마지막 선거운동 마지막쯤에 치프라스한테 축전 보낸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피곤하긴 했지만 즐겁고 유쾌하게 두 분 하고 이렇게 다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미웠던 적은 없습니다. 네. 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이게 선거라는 게 어떤 입장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격으로서 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운 적은 없었죠. 물론 생각은 전혀 동의할 수 없거나 나와 접점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자꾸 엇나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아주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인격과 어떤 노선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미워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지지자들 중에 미운 사람들이 더러 있긴 했었죠. 네, 여기서 뭐 실명을 하기보다는 요거는 이따 뒤풀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때 이 실명 비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조금 더 이쪽으로 당겨주셔야 나도원 후보님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지금 다들 무슨 지금 뭐 지지자들을 얻으려고 오신 것처럼 굉장히 정치적으로 발언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다음 질문부터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한 번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X를 좀 높게 들어달라고 하네요. 저희 뒤에 사람들이 많아서.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O. 네, 유현식 후보님은 X. 네, 혼자만 계속 소수파 전략을 쓰시나요? 여기서도. 네, 그 X. 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나가기 전에는 이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 번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선거 운동이 끝날 때까지는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고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살면서 귀중한 아주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이따가도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몇 년 동안 정당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번 선거 기간이 짧은 한 달 동안만큼 이렇게 많은 당원들을 만나보고 당원들과 함께 얘기해 본 적이 제 기억에 없습니다. 10몇 년 동안 만나봤던 분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번에 뵀거든요, 당원들을.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귀중하게 얻은 것도 많고 제가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시야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래서 저는 준비가 짧고 힘들었던 것은 있지만은 지금까지도 출마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 직을 다 내려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후회 없으시다. 네. 근데 쉬어야죠. 그래서 지금 후회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훈련에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후회하신 적이 있다고 해서 언제, 뭐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건가요? 네, 근데 대답을 좀 짧게 해달라는 그래요? 측에 네, 앞에 좋은 얘기는 빼고요. 후회한 적은 있죠. 이게 그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하면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것도 당내 선거에서 제가 한번 느껴봤어요. 그 습관을 보면서 저희 가족이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나도원을 공격하는 모습을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은 모습을 보면서 당내 같은 동지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섭섭한 때가 있었죠. 그때 좀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동안. 그것도 누군지는 이따가 기다릴 시간에 실명하려고 하도록 하고요. 네. 후회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2번 있는데요. 선거 중에 한 번, 선거 끝나고 한 번. 2번 있었는데, 선거 중에,
그분이 누군지 눈치채게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 중에 중반쯤에 어느 지역에를 갔는데 저한테 매우 격정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로서도 되게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처음에는 화가 났고, 뭐 이런 류의 질문이었습니다. 뜻하고자 하는 바가 잘 되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 당의 리더들이 그랬듯이 당신도 박차고 나갈 것이냐. 결론은 요 질문인데, 이 이야기를 앞에 자신이 받았던 상처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매우 빠른 말로, 매우 격정적으로, 거의 울 것 같은 이야기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뒷풀이 자리에서 잠깐 나와달라고 해서 나갔더니 또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때 사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다시 옛 상처를 끄집어내게 하고 매우 힘들고 괴롭고 없는 걱정까지 막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정말 그 눈물을 보면서 좀 힘들었고요. 내가 꼭 출마하는 게 옳았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잠시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는 제가 원래는 12월 말에 전세 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는데 12월 말에 이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걸 할 수 없어서 집주인한테 조금만 밀어주십시오.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2월 말까지로 밀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뭐 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했고 선거는 임기 시작하기 이틀 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곧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알아보고 하는 등등의 절차를 제가 해야 되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 보는데. 그래서 깍깍하면은 이 짐은 빼야 되는데 갈 집은 없는 상태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약간 후회를 했습니다. 아, 그럼 될 뻔했다는 거는 해결됐다는 건가요? 이제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아,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얘기하셨던 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이따가 디프리 시간에 가시면은 누군지 하나도 모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솔직히 나는 당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탈당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하나, 둘, 셋. 와, 이 또 되게 솔직한. 그리고 한 번도 없었다는 나도, 네, 후보님부터. 단 한 번도 이 당을 탈당이라는 걸 난 고려해 본 적이 없다. 가장 컸던 때는 이제 통합론이 됐었던 구사 당대회 전 후조. 그때 뭐 지구신당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때는 그때 좀 컸습니다만은 그때 당원들께서 당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주셔서 남았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어놓은 집이지 뭐 우리가 왔다 들고 나는 어떤 터미널이나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원이라 하면 집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탄사인가요? 네, 감탄사가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네. 아, 네, 두 분은 탈당을 생각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째려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탈당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탈당을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네, 어떤 건지 물어봐도 되나요, 제가? 저도 그 2011년도에 이제 그 부사당대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특히 그때는 정말 탈당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거는 그 통합파들의 어떤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을 지키자고 나중에 그 남아있었던 그 일부 이제 당론을 어기고 탈당한 사람들 말고 당을 지키자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보여줬었던 그 너무 이제 지금 말로 소용할 수 없는 하여튼 그런 모습 때문에 실제로 저는 탈당계를 제출했던 적이 있고요. 네,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죠. 뭐 그 이후에는 저는 어쨌든 이 탈당이라는 어떤 행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 경로에서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약간 민감한데요, 지금. 대표가 된 뒤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뭐 2011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함께 하셨던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셨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그때 저도 그 당시 민주노동당과의 통합당을 만들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논쟁이 굉장히 격렬했어요. 굉장히 격렬하고 때로는 어떤 논리적이고 설득하는 논조의 논쟁보다는 저격하고 공격하고 매도하고 이제 이런 수단까지 굉장히 상호간에 많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인지 제가 지금 누군지는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이
당시 진보 신당의 5대 출세주의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름을 호명한 적이 있어요. 노회찬, 조승수, 뭐 심상정 또 한 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저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참 뭐랄까요, 좀 이렇게 마음이 되게 슬펐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 오기도 좀 났고요. 출세주의자로 지목된 마당에 출세라도 해야겠다. 출세주의자인데 출세를 못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냥 웃고 넘어가자고 마음은 생각했지만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나 싶었죠. 그랬습니다 그때. 네, 근데 진짜 그거 억울한 것 같아요. 의회 못 간 의회주의자들과 출세 못한 출세주의자들과. 네, 이거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래도 지금은 탈당하실 생각 못하는 걸로. 네, 알고. 네, 다음 질문 보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낙선하고 나서, 네, 두 분한테만 드리는 질문이에요. 네, 낙선자들 두 분. 네. 나는 솔직히 낙선하고 나서 이 행사 참여를 망설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 나도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오늘도 약간 늦으신 게 약간 끝까지 고민하신 게 아니까. 아, 네, 내려주시고요. 진짜 단 한 번도. 네, 그렇습니다. 아, 왜 그러시죠? 당연히 없죠. 그리고 네. 약속할 때도 그렇게 한 거다는. 물론 제가 가운데 앉을 줄 알긴 했는데. 아니, 아까 가운데. 지금 바꿔도 돼요? 네, 앉으셔도 돼요. 아니, 대표님 가운데 자주 할수록 다 바꿔드렸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이런 질문을 넣어놨어? 네. 네, 이 질문은 진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나는 지금 몹시 기분이 좋다. 이게 왜 이런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는 지금 몹시 기분이 좋다. 하나, 둘, 셋. 네. 원래 이렇게, 네, 몹시는, 예, 뭐, 이게 부정문에 붙이는 거 아닌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지금? 내가 몹시라는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이럴 때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긴 좋아요. 아니면- 좋긴 좋아요. 네. 네, 두 분은 뭐 좋다고 하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요거는 조금 더 이게 대답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토론회 때 받은 질문 중에서 정말 답하기 싫었던 질문. 이 다 있으시겠죠? 네, 그거 하나씩만 다 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나 먼저 해주세요. 룰이 없습니다. 네. 네. 아니 뭐 후보는 질문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딱 한 번 끝까지 답변을 안 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을 하신 분은 나중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당신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당신이 추진하려고 하는 진보 대결집의 온갖 절차가 처음부터 다 부결되었을 경우에 당신의 거취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하는 질문이었어요. 되게 고민했고 사실 말하자고 생각하면은 뭐 드릴 말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제가 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의결기구에서 이렇게 부결이 되거나 또는 뭐 유보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만약에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대답하는 것을 저분들이 기대하거나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답변일까를 고민해보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답변하더라도 그것은 훌륭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 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동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물어보고 고민해야죠. 그 단계에서 그랬을 경우에 나는 그래도 나머지 임기를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채우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그러면 그냥 뭐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럼 언제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한 직자적인 답변보다는 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그분하고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에 좀 도달했고 그 이야기를 그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나중에.
네, 그분도 이따 뒤풀이 시간에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네, 두 분도 네, 난처한 굉장히 이런 질문을 하다니. 네, 저는 답하기 싫다기보다 참 어려운 질문을 있었던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하나가 나경철 대표님한테도 갔던 질문 비슷하게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관철되지 못하고 통합으로 당론이 결정된 당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 나경철 대표님께서도 참 답하기 힘들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당원 입장에서는 참 궁금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본인이 당원으로서 생각해 볼 때 자기의 신념과 다른 방향으로 자기 움직일 때 어떻게 결정할지는 본인도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싫거나 어렵지 않은데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인천 토론회 때 어떤 분께서 2번 3번 후보 단일화 하지 왜 따로 나오느냐. 네, 그 답하기 참 어려웠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 따로 나오셨어요? 아, 지금도 어려우신 거군요. 제가 낮 시간이 아니라서. 아, 이건 또 낮시 천하 이거. 네. 참 저한테 왔던 질문 중에 좀 답변하기 어려웠던 질문은 몇 번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는 독자요 통합이요 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독자 통합이라고 딱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얘기를, 이제 사실 정치가 각주가 달리면은 그때부터는 이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되어버리잖아요. 저도 참 얘기를 하면서 곤란했는데 한참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분이 그래서 독자요 통합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세요. 정말 답변드리기 정말 어려웠고요. 그때도 이제 답변드렸던 거는 정치 조직인 정당이 지금 독자 통합이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기 정치적인 어떤 전망을 축소를 하고 정치적인 어떤 확장력을 갖다가 이 틀에 가둬버리는 거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독자 통합 프레임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굉장히 궁금하셨나봐요. 그래서 독자의 통합이요 이렇게 읽었는데 정말 답변드리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독자예요, 통합이에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네, 이 질문, 지금 이렇게 세 분이 말씀하신 질문들은 지금도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네, 그래서 이따 뒤풀이 시간에 또 앞에 앉아가지고 독자예요, 통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네, 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겠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이 이번 당직선거 출마를 만류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은 이제 만류를 당하신 적이 없고, 네, 만류를 당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만류를 하셨나요? 뭐 저희 가족 중에 노동운동이나 정치운동 하시다가 고생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것도 저희 가족이 봤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요.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될 건지 뻔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가장 열심히 도와주셨죠, 가족들이. 네. 고맙습니다. 이게 되게 훈훈하네요. 네. 이 두 분은 그러면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가든 말든 네 인생 네 맘대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 좀 다르잖아요, 결이.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만류는 없었는데 사회자가 얘기하셨던 후자 쪽에 가까웠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같이 사는 우리 짝지가 저도 나간다 그러면 말을 바로 못하고 막 망설이다가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입고 나왔는데 저는 그동안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출마를 하려니까 그래도 뭔가 좀 입어야 될 것 같아. 이 신발도 정말 꽃가신 새로 산 건데 신발을 사러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일시직고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짝지가 당선이 되면 2년 동안 별거를 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만류라기보다는 이게 만류가 아니었어요. 뭐가 적극적인 만류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같이 살게 됐습니다. 네, 아까 몹시 즐겁다. 이게 이해가 되네요. 네, 다음 대표님. 저도 처음에 저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제대로 말을 못하고 당 게시판에 출마의 글을 쓰고 그거를 당연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봤을 법한 날 밤에 이야기를 했고 근데 당연히 의외로 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이왕 나갔으면 당선됐으면 좋겠다.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되라고 그 정도 이야기였고 제 가족이 둘이 더 있는데요. 제 처가 있고
그다음에 같이 사는 고양이들이 풀이가 있는데요. 네, 걔들한테 나 출마한다 그러니까 야옹하다고요. 네, 마지막 가정은 없었습니다. 네, 그 뭐 고양이랑도 대화를 하시니까. 네.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거는 당직 선거는 사실 또 몰래 나갈 수도 있는데 공직 후보를 몰래 나가다가 덜미가 붙잡혀서 이혼을 하니 마니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따 디프리 때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네, 아유, 갑자기 드립을 했어.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게 뭐 약간 질문에 개통이 없네요. 뭐 당 얘기부터 가족 얘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없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선거 과정에서 솔직히 다른 후보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 하나, 둘, 셋. 네. 완전 무결하지 누구가. 지금 OX판을 내리치셨어요 지금. 네, 나도님께서. 네. 네. 아, 지금 미안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네. 아, 일단 그러면은, 예, 그간 무도하신 분들 얘기는 좀 이따 듣고요. 네, 뭐 어떤 점에서 누구에게 미안한 점이 있으셨는지. 네. 일단 나경재 대표님하고 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선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말이 좀 날카로워진 부분도 있었고 또 상대의 주장을 어떤 확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언사를 사용한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특히 우리 후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자들께서 주변에서 날카롭게 논쟁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선거가 무관하지 어떤 단발적인 지휘자들 간에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나경재 대표가 사실 당에서 하기 어려운 주장이거든요. 우리 그 당에 상처도 있었고 해서 그런 주장을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펼치고 있는데 이런 언사나 등등을 겪으면서 사실 표는 안 해도 자기 노력의 무의식 중에라도 인격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부분이 좀 있었죠. 네. 제가 좀 착합니다. 두 분 다 다르니까. 네, 굉장히, 네. 아까는 인격으로 대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계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네. 두 분은 전혀 뭐 미안한 게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뭐. 거의 뭐 한 달을 같이 다니신 거 아니에요, 전국을? 그 미안하다는 게 어떤 수준까지를 얘기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두 분께 제가 할 수 있는 예우를 다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디플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상처받은 게 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인격적으로 꾹 눌러 참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마음이 푸근해지면서 제가 미안한 짓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이분들께서도 이제 저를 또 미안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미안해야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점점 약간 종교적인 분위기로 마음의 안정을 지금 찾는 분위기를 드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미안하게 생각이 났어요. 예. 아니 방금 그거 말고 선거 투표 기간 동안에 제가 저 말고 다른 후보님들, 부대표 후보님들까지 다 해서 사과 전화를 한번 쭉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방금 생각이 났네요. 아시겠지만 선거 투표 기간 동안에 이번에 이제 선관위원회에서 원치 않는 문자를 받지 않도록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문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는데 저랑 같이 선거운동 하셨던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다가 문자 보내도 되겠냐 이걸 정확히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내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분들 일부에게 문자 메시지가 간 일이 있었고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는 경고 처분 주인과 경고인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있었던 과정에서 제가 전화로 어떤 사과 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제 나름대로 이제 경과나 자초 지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일이 생각이 났네요. 잊고 있었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안 미안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윤현식 후보님은 이미 마음의 안정을 이너피스를 찾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OX 문답 시간은 여기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대답이 잘 안 된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뒤풀이 시간에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뒤풀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네. 다음은 기획단 음기양조라고 지금 여기 또 누가 음기양조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음기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 기획단이 미리 사전에 준비한 질문들 그리고 짧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질문들이니까요. 잘 듣고 순서 무순입니다. 먼저 하고 싶으신 분이 먼저 하시면 돼요. 이제 좀 원래 이렇게 선거 이제 유세할 때는 룰이 있잖아요. 뭐 5분 동안 대답을 해야 되고 뭐 순서를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셨는데요. 지난 대표단 선거 때는 김현우 후보님께서 그 전국 미식기행 그래서 어디 가서 뭔 유세를 했다면 안 올라오고 어디 가서 뭘 먹었다. 네, 이게 맛있다. 맛집을 막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런 게 조금 처음에 조금 약간 있는 듯 하다가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꾸준글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은 어느 지역 유세에 가서 먹었던 음식이 가장 맛있었나? 입니다. 네, 이 뭐 밑도 끝도 없네요, 진짜. 네, 가장 맛있게 먹은 그러니까 이거 뭐 길게 무슨 사연을 얘기해 주시면 안 되고요. 어디 가서 뭘 먹어봐라 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에 갔을 때 우리 당원들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일단 눈이 즐겁고요. 굉장히 예쁘게 두부랑 뭐 이것저것 해주셨는데 굉장히 일단 눈이 즐겁고 맛도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식당 이름 뭐죠? 네, 정은이 동지가 희망밥집인가요? 아무튼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대전시장에 전화해서 연락처나 주소를 물어봐서 꼭 한번 가보십시오. 사전 예약제랍니다. 정말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데인가 봐요. 네. 전국을 돌게 되면 각 지역의 특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제주도를 근래 몇 번 당일로 갔다 왔는데 제주도 가면 저는 오늘은 갈치회라든지 그 성게미 미역국 같은 거 가잖아요. 제가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그 닭도리탕 먹고 왔고요. 이번에 김치찌개 먹고 왔습니다. 네. 근데 맛있던 것은 대표님 말씀하신 그 희망밥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일 좋았어요. 희망밥집. 저도 희망밥집 얘기하려고 했는데 두 분이 하셨으니까 네. 유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풀이 자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아무리 체력이 좋으신 분도 이제 이튿날 아침에 거의 술이 떡이 된 상황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마산에서 그 마산 어시장 옆에 그 보고 골목이 있습니다. 그 복지리 하는 그 골목. 거기 우리 당원께서 하시는 복지리 하는데요. 거기서 아침에 먹었던 그 보고국이 거의 이게 완전히 정신을 확 돌아오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다음번에 가실 때는 마산 장애에 연락을 하셔서 네. 꼭 술 많이 드신 다음에는 그 보고집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당원이 하는 집이라고 하니, 네, 여러분들도 마산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보고집에 가서 보고를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후보들을 지지하는 지지 선언과 지지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상당히 감동적인 내용의 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신에 대한 후보 지지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그 누가 쓴 어떤 글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이유가 뭐다. 요거를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인구에 많이 이렇게 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게 된 그런 누가 뭐래도 저 김민아 기자가 썼던 집도절도 없는 민현식에게 표를 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 짝지한테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서울당 나가더니 집도절도 없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네, 물론 그 글도 굉장히 저한테도 감동적이었는데, 감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그 거제도에 그 양대 사업장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에 계신 우리 노동자 선배들께서 글을 올려주셨죠. 4명이 연명을 해서 거제 촌동들은 유면식을 지지한다라는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글에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던 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노동당을 알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지키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동자는 노동당이라는 말을 하면서 힘겹게 싸워왔고 앞으로도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당에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좀 많이 들게 됐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눈가가 약간 축축해지시는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고. 네. 제가 받았던 지지 표현 중에 가장 좋았던 거는요, 감동적이었던 거는
우리 당원이 아니신데요. 선거 중간에 시소학은혜라는 곳에서 일을 하셨던, 지금 그 당시에 이미 해고된 상태로 계셨던 7분의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활동했던 지역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투쟁하고 싸우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선거운동 시작하고 직후에 그 센터가 폐쇄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350여 가구가 다시 복지사각지대에 빠졌고 일하시던 사회복지사들은 정리해고된 사업장에 있었는데요. 저로서는 지역 정치활동에 실패한 경험이죠. 근데 그분들이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페이스북, 선거를 위해서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같이 상의해서 글을 썼다. 혹시 이런 글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글을 보내드린 거를 단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그분들 글이 가장 미안하면서도 감동적이었고,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보정당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강상구는 뭐가 되는 건가요? 열심히 이제 쓰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갔는데, 보통 선거를 할 때 지지글들을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음으로, 양으로. 근데 제가 부탁을 안 드린 분들이 써주신 지지글들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비당원이 노동당에게 이런 글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근데 뭐니 해도, 이 글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지방 전국순회 중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그 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올랐습니다. 나도원의 낙선을 바란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었죠. 예, 최원 동지가 썼던 글인데, 그 글이 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전쯤인가? 제가 어린 딸이 있습니다. 달리면서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처음이니까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을 요즘 막 잘하거든요. 그래서 막 눈물도 흘리고 혼자. 근데 마침 그걸까지 올라오고 하니 와 이건 그래 한번 이겨야겠다라고 했죠.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그 같이 사시는 동지께서 써주신 그거는 그 말대로 된 거잖아요. 낙선을 바란다. 네, 좋아하시던가요? 근데 혹시? 네, 더 묻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고요. 네. 괜한 걸 물어봤네요. 네. 당선되신 분들과 낙선되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니죠. 당선되신 분과 낙선되신 분들이 있는데, 낙선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만약 대표가 되었다면 당선자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당대표로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경채 대표보다는 이런 건 더 잘했을 거다. 대표가 됐으면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없으신가요? 네. 이거 뒤풀이 토론회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네, 뒤풀이 찬스 쓰세요. 뒤풀이 때 얘기하세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네. 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탕평 인사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당대표가 되면 중앙당뿐만 아니라 전국이 산하에 여러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 뜻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할 생각이었고, 저와 뜻을 갖춘 동지가 그렇게 이미 약속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제가 대표가 됐으면 사실 나도원이라는 한 개인이 대표가 된 게 아니라 진보 정치에서 작은 사건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41살짜리 그 다음에 비주류 예술인 출신 그런 사람이 대표가 되고 또 문화계 쪽에서 좀 활동했던 사람이 대표가 한다는 것은 진보 정치의 어떤 새로운 시기가 왔다라고도 평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표가 되면 노동당 오랫동안 열심히 새로운 모습을 하겠다는 거구나 라고 믿고서 일단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새로운 바람은 한번 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중에 대표가 험바람이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만 안 하셨으면 아무도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 저는 일단은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좀 하고 싶은 게 좀 많았고, 사실 이번 선거 자체가 독자나 통합이냐 프레임으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망과 이런 것들 만들어 나가는가.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시도당 차원의 방역단위의 이제 그 전략 정치, 정책 기획 이런 것들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통합을 주로 이렇게 포커스에 맞춰서 나오시다 보니까 지금 뭐 나경수 대표께서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지금 그때 선거에 나왔었던 상황만 보면 제가 그런 거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잘 놉니다. 그래서 참 그 놀면서 즐거운 당을 만드는 거는 아마 좀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 나경수 대표께서도 좀 이렇게 놀면서 즐거운 당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논다라는 평가와 전국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예술인도 아니고 뭐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 최근에 좀 피곤하고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못 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저는 오랫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지역에서 놀지 못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방원도 했잖아요. 네, 동네 아주머니들, 동네 아저씨들하고 정말 시정 잡배처럼 같이 어울려서 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는 제가 우리 구의원 할 때 제정한 조례 중에 참여해선 조례가 있는데요. 그 조례 탄생의 비결은 탬버린입니다. 노래방에서 의원들 한 명 한 명 손바닥에 멍들 때까지 쳤습니다. 네. 대표님도 시정 적폐처럼 놀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탬버린을 잘 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탬버린으로 뭘 만드셨다고요? 그 참여해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네. 네. 동네에서 소문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관악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네. 네. 재밌네요, 점점. 네. 그 다음 질문은요. 이제 공약들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가 이제 강력한 프레임 때문에 공약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지도재편 뭐 이런 프레임 때문에 이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공약은 정말 훌륭했다. 내 공약 중에. 네. 그리고 내 공약 중에 요거 훌륭했다만 하죠.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네. 네, 내 공약 중에 이거는 묻혔는데 이거는 정말 훌륭한 공약이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아셔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가 선거할 때 유권자들한테 공약을 보고 정치인 선택해 주세요라는 말이 사실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를 선택하는 것은 정파성에 따라서 자기 개최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을 선택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새누리당 의원이 공연 집회하면서 찍어주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한편에서도 왜 그런 정파성이 생기냐면 정말 세금도 있고 국제성 있는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파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같이 섞여서 생각합니다. 우리 당지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공약 중심의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찍었다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지향성에 따라 투표를 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공약들은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 아쉬운 것은 당원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본인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원 총투표라든지 국민투표 같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에서 양당 간에 갑을 내리는 그 절차잖아요. 하지만 당원 여론조사는 그 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으면 당원들 뜻이 좀 더 잘 녹아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원 여론조사를 좀 더 알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두 분도. 네. 네, 저는 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소간 의도적으로 메인 주제 하나를 끊임없이 당원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방식으로 제 주장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몇몇 지역에서 또 이제 많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당의 뭐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생활정치기획단 또는 생활정치위원회 이런 걸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몇몇 지역에서는 드렸습니다. 자기 진보 정당 당원의 시선으로 이 자기가 사는 마을 전체를 어떻게 재살게 할 것인지 이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핵심 정책이 되겠죠. 모든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하고 중앙당은 필요하다면 충분한 도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매우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힘으로
어떻게 그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만들 수 있냐라고 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국 지역 당협에 또는 시도당에 전파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위원회, 생활정치기획단,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지방자치위원회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을 이런 게 필요하고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힘 받는 데까지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훌륭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걸 공약에 걸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부각은 안 된 것이 저는 정치관계법 개혁 운동을 반드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순회 유세를 하면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이건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공약을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 얘기가 많이 얘기가 안 됐는데 어쨌든 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치관계법 개혁은 당의 사활을 건 문제고요. 그 다양한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어야만이 사실상 이 지금과 같은 전국의 혼란을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사실 어떤 그 다양한 정치 세력이 정치관계법이 잘 돼서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라면은 뭐 대표님께는 좀 미안하지만 제1야당 교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판단 때문에 이제 세력의 역관계가 선행이 되는 그런 속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당의 사활을 건 부분도 있지만 정치관계법 개혁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다양한 정치 세력, 다른 정당과 연대 연합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수 정치권을 압박을 하면서 거기서 유권자들이 당사자 운동으로서 이 법개정 운동을 가져갈 때 그때 이 운동의 성과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각 정치 세력과의 연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뢰도 회복이 될 수가 있겠고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진보 정치의 어떤 재편 과정, 판짜기를 다시 하는 과정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공약을 굉장히 좀 강하게 제시를 하고 싶었었는데 제대로 못한 게 좀 많이 아쉽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이라도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분이 얘기하신 게. 그래서 대표님이 오늘 잘 기억을 하시고, 네, 택을 잘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고요. 이제 몇 개 질문이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선거운동을 다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선거운동을 해보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공직선거도 그렇고, 당직선거도 그렇고, 선거운동 본부를 꾸려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원래 준비했던 거를 까먹기도 하고 그리고 우연찮게 뭐가 또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내가 빠뜨렸다. 요거만 했으면 이거 완전 그냥 압도적 당선이었는데 요거를 못했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셨나요? 그런가요? 없으면 넘어가요. 네. 있으시면. 네. 저는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짧았지만 또 당내 선거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선거든 여러 차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계획한 바대로는 했는데 조금 그래도 아쉬운 게 있다면 당내 선거는 무엇보다도 비전과 희망 속에서 좀 진행이 되고 또 재밌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직선거 나가서 재밌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선이 돼야지. 근데 당내 선거는 조금 다른 측면 전제해서 그런 거를 준비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정책당대회를 준비할 때는 정책당대회에서 제가 아주 짧게 노래도 부른 적이 있잖아요. 네. 약간의 예능감을 제가 보여준 적이 있는데 들었다 놨다. 네. 네. 그런 포인트를 이번 선거 때는 좀 보여주지 못했다. 준비를 못했다. 네. 네, 개그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만 했었으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건 사실 지금 생각해도 감이 잘 안 잡히고요.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당직 선거가 됐든 물론 공직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거를 준비를 하려면은 정말 많은 시간에 공들여서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만나야 될 분들에 대한 어떤 스킨십 같은 것이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쌓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와 저 같이 움직였었던 선보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이 좀 돌발 변수처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당원들에 대한 기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어쨌든 정책당대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선거에 나왔었는데, 사실 그런 의혹과 명분 뒤에 실제로 선거라는 현실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준비에는 좀 전에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망에 대한, 그리고 또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거기 더 나아가서 당원들과 평상시에 연대 연합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신뢰를 쌓는 그런 과정들이 좀 충분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공직선거에서도 이 예비 선거 운동기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사실 선거기간에 다 드러나는 거죠. 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나도원 선보는 참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리고 저는 선거 운동원들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번 선거 결과는 제가 219통을 더 돌려서 떨어진 건데요. 네. 2190통을 돌려도 우리 선거 운동원들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가 조금 더 들렸으면 예. 뒤집힐 수 있었는데 말이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뭔 얘기를 해도 약간 어두침침해지네요. 저도 약간. 그래서 이제 두 질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제 당선자는 당대표로, 낙선자들은 역시 당원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다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당에서 나는 좀 이렇게 활동을 해보겠다라는 구상이 있으신다면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대표님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분은 네, 해주시면 됩니다. 예, 2월 27일 제3회 레드워드가 열립니다. 예, 오랜만에 농가 문화예술 동기들이 아주 재미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 윤영배 출연합니다. 예, 어렵게 모셨고요. 대표님 시간 내서 오셔서 꼭 축사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5월 1일 날 예술인 소셜 유니언 제2의 도약을 위한 기점을 잡고 준비 또 열심히 해나갈 겁니다. 농가 문화예술연회 밖에서는 예술인 소셜 유니언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이것 좀 치워주세요. 여기 뭐 어디 딴 데 안 가보셨어요? 그 방청객 말고 이런 거 안 가보셨어요? 네, 7 타이밍이었습니다 방금. AD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AD가 없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지금 낙선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정치관계 복개혁 운동은 좀 당과 함께 포괄적으로 좀 벌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그 중앙당직을 좀 계속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역 당협 활동을 많이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 당협 동지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항상 참 지울 수 없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자주 시간을 내서 우리 당협과 같이 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대표님도 드세요. 박수 치고요. 네. 대표님도. 뭐 선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포함해서 또 비록 낙선하셨지만 두 분이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시동 일관 이제 나도원 대표님이 이 신자파 당원회의 동지들과 같이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마음 잊지 않겠다 여차에 말씀드렸고, 또 당의 미래 정신이 우리 당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고 하는 생각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단지 이제 어떤 수사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내용까지 충분히 고민하면서 두 분이 항상 양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요 코너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시키면은 참 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각자가 상대의 후보가 되었다고 가정하여 상대 후보에 대한 가상의 지지 연설을 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죠? 각자가 상대 후보가 되었다고 가정하여 상대 후보에 대한 가상의 지지 연설을, 후보가 되었으면 지지 연설이 어떻게 상대 되죠? 후보에 대한 그냥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을 해달라는 내용이고요. 순서도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나경채 후보는 나도원 후보의 지지 연설을, 나도원 후보는 윤현식 후보의 지지 연설을, 윤현식 후보는 나경채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도대체 좋은 점을 찾아볼 수가 없나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은 조금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요. 뭐 알아서, 네, 뭐 애정 테스트 같은 거니까요. 후보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후보고 상대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해달라는 겁니다. 네, 네, 후보로서. 네, 네, 뭐 저부터 할까요? 네, 나도원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어서서 하시라구나. 상대 후보의 지지자가 됐다는 심정으로. 동지 여러분, 저는 모름지기 진보 정당이라면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동당의 신임 당대표로 그동안 문화예술에 대한 평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도 획득하셨고, 또 당의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리고 예술인 소셜 유니온을 통해서 예술인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노동운동의 새 지평을 열어주신 나도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나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떤 이렇게 표정은 안 바뀌고. 네, 다음은 나도원 후보님께서 윤현식 후보님의 지지 연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이냐 독자냐 이런 무의미한 논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체력을 기르는 노동 중심성, 노동당 준위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인도당 때부터 노동당까지 우리 당의 정책을 만들어 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당의 중심에 서서 노동당 중심에서 국회 세우는 것, 통합과 독자의 논란에 수렁통에 빠뜨리지 않는 것, 바로 윤현식만이 없습니다. 윤현식 동지 지지해 주십시오. 갑자기, 네. 마지막으로 윤현식 후보님이, 네, 나경채 후보님의 지지 연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이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당이 굉장히 암울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빛이 안 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좌중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우리 나경채 동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0년이 넘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의 온갖 어려움, 힘든 그런 분들을 구석구석 찾아 돌아다니면서 지역에서부터 진보 정치의 터전을 일구어 나간 우리 당이 자랑할 만한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이 당을 지키고 가꾸면서 진보 정치의 앞날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저는 손발이 오그라들었었는데 이분들 정말 무슨 연기자들인가요? 아니, 질문이 유출이 됐나요? 아니, 준비를 해오셨나? 뭐,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우리 대표 후보님급은 이런 분들이 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뭐, 엄마 지지 연설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지,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2부 이제 네, 기획단이 묻는다 순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25분이 약간 지났는데요. 15분 정도 휴식을 하고 4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담배를 피시고 화장실 갔다 오시고 여기 분들도 잠깐 쉬시면 되겠습니다. 40분에 뵙겠습니다.